예. 참, 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적천수강님 하지장이죠. 예. 하지 긴 빈. 저 사람이 왜 가난할 것인가? 재성을 봐라. 라고 했어요. 재성이 오히려 반대로 진실되지 않은 것이다. 라고 해서 오늘도 가난한 사람 사주 명조 2개가 있습니다. 2개만 하면 좀 싱거울 것 같으니까 원주를 한번 볼까요? 원주에서도 역시 유시주예요. 유시주로 붙였지만 원주로 되어 있습니다. 원문에는. 예, 원문에 줄을 달았어요. 유백원이가 줄을 달았다 그래요. 유백원 선생이요. 이가가 아니라 명나라 주원장의 뭐죠? 개국공신이죠. 주원장을 도와서. 그러니까 결국은 제갈공명 같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절강성 출신이고요. 모두 이 적천수에 관련된 사람들은 거의 다 절강성 사람들이 많아요. 재신이 부진자, 예, 비단 설기가 될 뿐만 아니라 뭐에 설기가 되냐면 피겁제, 예, 겁제에 의해서 설기가 될 뿐만 아니라 상관이 가벼운데 재성이 중요해요. 그럼 그 기운이 천해진다라는 거예요. 이게 야틀천자거든요. 야틀천자는 솔직히 어느 게 천해질까라고 하면 그 기운이 천해진다라면 이 상관이 가벼울 때 재성이 많으면 재성이 더 강해지니까 상관이 더 약해지겠죠. 그걸 얘기하는 거고요. 이게 바로 이제 재성이 가벼운데 관성이 중할 때 재기가 또 설된다. 예, 천설이랑 비슷하죠. 예, 물수변에 다 들어갔잖아요. 예, 그래서 상관이 중한데 인성이 가벼워요. 이것도 안 돼요. 신약하면 또 안 돼요. 예, 그런데 재성이 무겁고 겁재가 가벼워요. 신약해요. 이거는 재다 신약사주예요. 개위, 재신이 부진이라 모두 진실되지 못한다. 재성이. 가운데 그 격국 국 가운데에 하나의 일미 조금이라도 천기가 있으면 즉 천하지 않다라고 했는데 이건 잘못됐죠. 제가 각주 처리를 했는데 왜 각주 처리를 했을까요? 이건 논문에서 제가 번역을 해서 석사 논문할 때 각주 처리해 놓은 거죠. 왜 그러냐면 즉 불천이라는 것은 적천주 집에서는 즉 불빈이라고 되어 있는데 빈을 설명하는 부분이므로 집에서 빈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천을 설명하는 장이 아래에 별도로 또 있죠. 관성이 오히려 나타나지 않았을 때 천하다라고 했어요. 자, 그런데 임 선생이 이렇게 얘기를 했죠. 재신이 부진자는 9가지 경우가 있다라고 했어요. 만약 재성이 무거우면서 식상이 많아요. 이건 일주가 약한 거예요. 확실하죠? 예. 오히려 많은 데다 식상이 또 많으니까 그러면 결국은 재성이 강해지는 거예요. 그럼 재다 신약사주가 되겠죠. 재경한데 식상을 반기는데 인성이 왕이에요. 그 인성이 식상을 눌러주니까 재성은 쪼그라들 거 아닙니까? 이부진야예요. 재성이 가벼운데 겁재가 중해요. 예, 재다 신약사주가 아니라 군겁쟁제예요. 식상불연해요. 삼부진야예요. 그리고 재다 희겁. 재성이 많아서 겁재를 반기는데 관성이 그 겁재를 눌러주고 있어요. 사부진야예요. 인성을 반기는데 재성이 괴인을 해요. 예, 그러면 오부진야예요. 인성을 꺼리는데 재성이 관성을 생해요. 그러면 관성을 생해서 인성을 또 도와주니까 인성을 꺼린다고 했는데 관이 도와주니까 육부진야예요. 7번째, 재성을 반기는데 재성이 한신과 합을 해갖고 화해버렸어요. 딴 거로다가요. 7부진야예요. 재성을 꺼리는데 재성이 한신과 합을 해갖고 재성화됐어요. 8부진야예요. 관살이 왕한데 인성을 반겨요. 그런데 재성이 듣고 국을 짜고 있어요. 이런 때는 구부진야예요. 이 9가지는 재신이 부진, 옳지 않은 것이니 바른 이치다라고 했어요. 그러나 빈자, 가난한 자도 많고 부자는 작다.
그런 이유로 해서 가난함에도 유기둥 뭐예요? 어떤 유기관 어떤 감이 그러니까 그 가난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부자에도 유기둥 뭔가 그 부자가 되는 기미가 보일 것이다 라고 해서 불가개정 한마디로 밀어붙이지 말아라라는 거예요. 유빈이 귀자가 있어요. 가난하면서도 귀함을 띠는 사주가 있고요. 가난하면서도 올바른 자가 있어요. 이런 사람은 황희정성 사주예요. 이 빈이 귀다 정이나 다 황희정성 스타일이죠. 빈이 천자가 있어요. 그럼 막 이건 가난하면서 천한 자, 일반적인 사람들이죠. 마땅히 분변지라. 만약 재성이 여기 있네요. 만약 재성이 가볍고 관성이 쇠했어요. 그럼 식상을 만났는데 견인수자 이건 인수가 딱 있어갖고 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괜찮을 것이다. 그리고 혹 인성을 반기는데 재성이 괴이네요. 그런데 관성을 얻어서 그걸 풀어주는 거예요. 이럴 때는 귀하면서도 가난하다. 가난하면서 귀한 사람이에요. 관살이 왕이에요. 신약해요. 재성이 생조 관살을 하는데 인성이 있어요. 그러면 일금 쉽게 득한다. 요 조그만 소매 벼슬이나 내지는 옷걸음을 여맬 수 있다라고 해서 그럭저럭 산다. 그러나 인성이 없으면은 늙을 때까지도 유관 그냥 선비의 관만 쓰고 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는 청빈직격이에요. 이게 이제 황희정성 사주죠. 소위 모두가 바른 이치다 라는 거예요. 14번이에요. 재다면 그 심지가 반드시 그 욕탐을 한다. 탐욕을 한다는 거예요. 관이 왕하면 그 마음 씀씀이가 필요, 굳이 바로 그것을 구하려고 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합이 되지 말아야 했는데 합하거나 따르지 말아야 되는데 따르거나 합했는데 화하지 않았거나 따르는데 진실되지 않거나 이런 등급의 명이 부기를 보면 생초명에 아첨하는 기운이 얼굴에 확 드러나고요. 재리를 보면 망은의 은혜나 의리를 잊어버린다. 이것이 바로 빈이 천자다라는 거예요. 즉 요행이 치부가 된다 해도 역시 부족귀. 이게 바로 이제 지난번 강의 때 이게 뭔가 해석을 못했는데 절부라고 하죠. 절부가 됐는데 귀함은 없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물론 폐업하고 집안이 망하는 명은 처음에 슬쩍 보면 아름다운 것 같지만은 그러나 비재관쌍미 재성과 관성이 아름답지 못하고요. 즉 간지가 양 두 개가 다 처음 것 같지만 살인상생은 안 되는 거다. 즉 재성만 왕지에 있으면 안 좋다라는 거죠. 폐업 파가 명이라는 거예요. 알지 못함이라라고 해서 재관이 비록 가능하다. 양명영신 목숨을 기르고요. 몸을 영화롭게 하지만 반드시 먼저 일주가 왕상해야만이 모름지기 감당할 수 있다. 재성과 관성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역시 일주는 유근하거나 인성이 있어서 튼튼해야 된다. 만약 태과하거나 불급하면 해위 부진 모두가 옳지 않은 것이에요. 능이 흩어지고 능이 사라지는 것인즉 그렇게 된다. 끝내는 불능치부부기 부하고 귀함을 이룰 수가 없으니 이와 같은 격국은 많은 것이요 난이 매거 일일이 예를 들어서 증거될 수가 없다. 어렵다라는 거예요. 의세구지 마땅히 자세히 살피라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사주가 아마 이 식신격이었잖아요. 근데 이게 식신이 뭐를 했어요? 재성을 도와주니까. 그러면 첫 번째 잘못된 거예요. 식신이 강하면서 재성이 많으니까 일주가 약한데 그래도 유군에서 좋은데 요 수룬을냐 조카 나머지 운에서 망했다라는 사주죠. 다 가라는 사주입니다. 두 번째 사주도요. 정인격이에요. 이 정인격이라는 건 목이 강한 거예요. 인성이 강해요.
그러면 인성이 강한데 이 유금을 쓰려고 하다 보니까 인성이 강한데 이 사주요. 이 유운까지 넘어올 수가 없어요. 오히려 유금을 써야 되는데. 그래서 아마 이 해대운에 인해 한목을 하는 바람에 목이 강해서 인성이 강해서 마침내 아사 굶어 죽은 거죠. 지해운이에요. 이 인이 장생을 만나서 굶어 죽은 사주예요. 인성이 왕한데 또 인성이 강하니까 이런 탈이 생기는 거죠. 첫째 날 2개 했고요. 두 번째 날 양인격이에요. 이건 양인격인데도 화체죠. 아주 화가 강해요. 그래서 수금용조로 가는데 여기까지는 좋았겠죠. 요 미운은 안 되고요. 요운 좋았지만 병술대운이 돼서 옷을 화국을 이뤄서 이 재성이 깨지는 바람에 아마 양재성이 깨지는 바람에 여기까지 살은 사줄 거예요. 그래서 고거 불가미망 정해대운에 인목과 합하고요. 화해서 외롭고 고통스러움에 감당하지 못하고 죽었다라는 사주예요. 자, 그리고 인수격의 그 다음에 양인격이죠. 이 양인격은요, 양인격은 금체 화목용조로 나왔지만 이것은 프로그램에서나 금체 화목용조지 아니다. 철조 선생님께서 분명히 얘기해서 유금이 용신이다 라고 하면서 이 신대운을 벗어나면 다 가난하게 살았다라고 해요.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 인호 화국을 이루고요. 재성이 강해서요. 재성과 관성이 무리를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가 약해져서 유금을 쓴다. 더군다나 이 임수는요. 경금, 일주의 기운을 설해서 오히려 경금이 약하게만 만들어줬다라고 해서 프로그램에선 금체 화목용조이지만 아니다 라고 철조 선생님께서 말씀하셔서요. 저도 제가 철조 선생님의 의견에 따라서 제가 미안한 말씀을 드렸죠. 금체 화목용조는 아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이 지금 착각을 해서 잘못 읽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이 이겁니다. 오늘 인수격일 거예요. 자, 금체 화목용조입니다. 인수격은 아주 확실하죠. 금이 체가 됐으니까요. 자, 화목용조예요. 그런데 이때 화목용조에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 사화와 배수는 항상 믿지 말아라 라고 했죠. 이 사화가요 사신암합을 하고 있는데 또 이 사대운에 사신 사유축 금극을 이루는 바람에 이 사화가 화노릇을 못하고 변색이 돼갖고 이때 그만 잘못된 명조가 됐어요. 자, 이렇게 올리고요. 자, 봅시다. 이렇게 하고요. 자, 재성 좌록했어요. 재성이 어디 있을까요? 여기 록을 깔고 있죠. 여기 재성이요. 인수격이에요. 확실하게요. 신경해서 이거는 인수가 강해서 폐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그러죠? 모다멸자라고 하죠. 엄마가 많아서 자식이 죽었다. 멸한다. 라는 거예요. 이거 삼수변이 들어갈까요? 아니죠. 모다멸자라고 하죠. 일살독청이라고 해서요. 하나의 살이란 축토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호감이 마치 아름다운 것 같지만은 소렴자 끓이는 것은 인성이 태중하다. 인성 모자 멸자하는 사주예요. 그래서 축토는 생금설화하죠. 저기 축토가 편관인데요. 병신합하의 화수하고요. 맞습니다. 참 걱정되네요. 재성은 위 겁재가 됐다라는 거예요. 이 재성 어디 있어요? 재성이 겁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수로 변해버렸어요. 그래서 신은 또한 합사, 여기서 원국에서 합사하고 있어요. 이거 하든 저거 하든 신축을 하고 있고 이렇게 합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즉 재갱부진, 재성 역시 옳지 않다. 진실되지 않다. 초을미 갑오대오는 목화병왕에서요 조합합풍이에요. 이건 부모 재산을 가지고 물려받은 겁니다. 그러나 일격 계사운이에요. 이사 개종 사신 신과 합을 해요. 여기 있는 신 사신합을 하고요. 들어오는 사가 이 신과 합을 해갖고 일패 한 번 망하는데 여회
한 번에 그냥 망해갖고 뭐가 돼버렸어요? 재와 같이 돼버렸다. 이 불이 나고 나서 재가 되면요, 그 다음에 비 내리면 그 재가 싹 쓰러져 버려요. 그래서 이 재가 되는 게 제일 안 좋은 겁니다. 물 날리는 나머지가 있어요. 떠나려가도 나머지는 있는데, 불 난 다음에 비 내리면요, 싹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아, 마침내 경이 걸개, 걸개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마침내 거지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예. 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청관없던 병화 정제는 편인과 합을 하고, 그러니까 정제가 편인과 합을 한다는 건 확실하죠. 정신이 없고 지지의 사화만이 유일하게 자기 몫을 하다가 대운에서 사화가 하나 더 들어오니 양신과 나랑이 합을 해서 재성이 날아가 버렸다. 용신은 인성이 강함으로 재성으로 하여야겠는데, 용신으로 정화가 나서 보니 자신이 할 일을 망각하고 오히려 많은 것과 놀고 있다. 금과 놀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인성과 놀고 있는 거예요. 재성이요. 용신 기반이 되었다라고 하죠. 자, 이 컴퓨터를 명절을 보면요, 금이 9.2예요. 수가 3.4예요. 금수가 합치면 얼마예요? 네, 12.6이에요. 금책 화목 명절인데 화오행은 용신으로 쓸 수 있다 하지만 모고에 시시된다. 신호를 보내지만 모고에는 0.0이죠. 대운을 기다리지만 오기도 전에 사화의 배반으로 마침내 거린이 된 명주다. 매우 안타깝다라고 제가 적었습니다. 이렇게 거지사주가 있습니다. 인성이 강한데도 참 인성 태왕한 것이 병이 되는 겁니다. 예. 255번일 거예요. 예. 예, 이게 이렇게 빨갛게 나왔지만 이건 안 좋은 거예요. 예. 여기를 기다리는데 거지가 됐으니까 이때 조금 괜찮으면 어떨까요? 빵이라도 얻어먹고 다녔겠죠. 그러나 이 기축대운 되면 이 사주는 끝나는 사주입니다. 예. 이때 거지 돼서 임진대운은 아주 고생 많이 할 거죠. 예. 인묘대운 되면 좀 빵을 좀 얻어먹겠죠. 예. 그러나 기축대운 되면 종맹이다라는 사주입니다. 얼어 죽거나 하겠죠. 예. 예. 자평진전은 생략했고요. 자, 256번이에요. 자, 봅시다. 이것도 죄다 신약입니다. 정화일주가 금이 채니까요. 예, 죄다 신약이죠. 자, 보세요. 사화에 있어 사축 근국을 이루고 해서 이것도 배반을 했고요. 예, 이 을목을 쓰겠다고 하는데 하나 을목, 을경 합금을 해서 화금화, 금화됐어요. 그러니까 이거야말로 죄다 신약이 아주 뻔하다. 그럼 화를 기다려야 되는데, 수로는 병술대운은 좋았을 것이고요. 이 정화대운까지는 괜찮았어요. 그러나 이 해대운에 끝났을 것인데, 다행히 그래도 철조 선생님께서 정해대운까지 괜찮았다. 무자기축대 거지가 마침내 얼어 죽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정화일원이 시봉왕지다. 어디 있어요? 시봉왕지라뇨. 여기 있네요. 그럼요. 양인생시네요. 아주 글자는 그대로 다 있어요. 화영금첩. 불꽃은 있는데 금이 첩첩이 쌓여 있어요. 사호 부격 같은데 재성이 많으니까요. 굳이 알지 못합니다. 월간 을목은요, 종경이화, 경금을 따라서 화했고요. 확실해요. 이거는요, 지회 금극이라 사유축 금극을 이루었잖아요. 사주가 계재, 모두 재성만 있다. 그래서 반부진, 오히려 옳지 않다. 좁은 역풍, 역시 풍족했다라는데, 여기까지 좋은 병술 정해인데요. 이 해대운까지도 못 갈 겁니다. 그래서 비겁방신 아니, 재물을 희여심, 즐겼어요. 내 마음대로 즐긴 거예요. 무자기축에 생금회야 아니, 이거 보세요. 재산인리, 이게 바로 재산은 흩어지고요. 사람은 떠났다. 마침내 동아이사, 얼어서 얼어서 굶어 죽었다라는 소리죠. 참 안타까운 사주입니다. 이 장의 마지막 재성부진한 명조이다. 몇 개 안 되는 명조인데도 매우 지루함과 피곤함이 몰려온다. 이와 같이 답답한 명조들이 우리 주위에도
많이 있다. 사업에 실패한 자, 주식에 망한 자, 어려움에 빠진 자, 이래저래 목숨을 끊는 자가 신문과 TV에 하루도 빠지지 않고 등장한다.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이 명주 역시 죄다 신약한 사주를 가지고 태어났다. 어려서 얼마나 재물로 즐겁겠는가. 부모 자리는 올간의 을경이 재성인 경금과 합을 하여 더욱 일주를 괴롭히니 오히려 부모 탓으로 돌려도 될 듯한데 타고난 운명이 또한 자기 목인지라 자기 운명으로 돌리는 것이 맞다. 역시 외양천으로는 금이 7.7이에요. 수가 1.1이고 모두 8.8이 되겠죠. 그래서 금책 화목용조예요. 화오행이고요. 꼬부경이 시시된다. 병술 정해 비겁방신을 해서요. 재물을 내 마음대로 갖고 놀았어요. 그러나 무작위축 생금회에서 재산 인내하고요. 마침내 죽고 그래서 굶어서 얼어 죽었다라는 소리죠. 매우 안타까운 명주다라고 했습니다. 참 안 됐습니다. 참 제격인데도요 아무 소용 없습니다. 6번입니다. 지금 여기 들어왔어요. 이거 안 좋아요. 좋지 않아요. 이때 얼어 죽은 거고요. 앞에 사주 뭐냐 인묘 요거만 있는데요. 죽었으면 뭐 소용없죠. 참 이렇게 고생스러운 사주들이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자 다음에 이제 또 천이 되겠죠. 이제 화직인 천. 관성에 오히려 나타나지 않아요. 불연. 참 이런 게 천한 사람들의 사주죠. 자, 다음 강의를 또 준비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